이야, 용왕님의 거처인가? 한국에도 이렇게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명물인 가누람으로 같이 한번 가보입시다. 여기는 가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강발을 이 허락을 하실지 안 그래도 도구에서 모욕 제기하고 왔는데 허락은 부처님만이 하실 겁니다.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안 반도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강호발이 올시다. 자, 일단 가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기 물이 들어오면 못 간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서해안의 특성상 하루에 한두 번, 2시간 정도 물이 차서 길이 막히는데요. 자, 여기는 물때 시간을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곳을 건너오는 순간 이제 저 두고 온 세속 사바세계는 뒤로 하고 여기는 서방정토 극락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물이 차면 섬이 되도록 설계를 한 것도 저 세속을 뒤로 하고 열반의 땅, 즉 피안을 향한 염원이 담긴 그런 것이올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기 가느람 그래도 제법 먼 곳인데 강호 영상을 통해서 일회 여행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서려 있고요. 조선시대 무학대사 같은 그런 고성들의 사연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처음 창건은 역사책이나 불사하면 빠지지 않는 수많은 고성들 중에 한 분인 무학대사가 했습니다. 무학대사님이 다른 데도 좀 지어서 집을 잘 짓는 모양입니다. 원래부터 간월도라고 불리는 섬이었고요. 여기에서 무학대사가 정진을 하던 중에 달을 보고 호련히 깨쳤답니다. 자, 우리도 달을 열심히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달을 본 암자 해스러 가느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 당시에는 무학대사님이 태조 이성계의 왕사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말 선초 당시만 해도 숙류 억불 드라이버에 세게 걸렸거든요. 그 중심에는 그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저 정도전이 이끌어가는 조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사찰 정도로 추락을 하고 쭉 지내오다가 근세에 와서 여기 또 중요한 불교 인물이 또 한 번 등장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얼마 전에 타계한 소설가 최인호님의 구도소설 길 없는 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책은 수년간 베스트셀러였고요. 저도 한때 저 책에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몇 번을 탐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이 경어 대사가 등장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안 읽을 수가 없거든요. 자, 거기에 경어 선사의 3대 제자 중에 한 명인 만공께서 또 등장하십니다. 자, 이분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여기 가누람을 완전히 중건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어 선사도 제자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자주 오셨다고 하는데요. 길 없는 길 그 소설에 보면 최인호 작가가 그 당시 경어 선사의 행적을 세밀히 추적을 하면서 마치 탐정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어가 움직였던 동서는 북한 빼고는 거의 다 추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 작가는 사실은 세례명까지 받은 천주교 신자였는데도 요 경어 선사의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계속 한동안 계속 추적을 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저 강호도 상당히 경어 선사의 강팬인데요. 아주 인상 깊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어두운 시절 성녀들은 운수납자라 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절을 옮겨 다니며 돌을 닦았는데요. 연락도 안 되던 시절에 한 번 절을 떠면 어디에 가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경호대사가 시자를 하나 데리고 다녔는데 이 시자가 이동 중에 산속에서 죽는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같이 다니던 경호가 뚜렷한 살인 용의자가 되었는데요. 전국의 사찰에 지명수비가 되어가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여전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19세기 후반, 아마 갑오경장 그런 시절이 얼시다. 아직 외정 때는 좀 멀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외정이 됩니다. 그래가 한 2, 3년 정도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제자인 만공 스님과 조를 하게 됐습니다. 만공 스님은 평소에 경어 스님이 배가 고프면 자기 엉덩이 살을 베어서라도 스님을 공양을 해서 모시고 싶다고 할 정도로 경어 스님에 대한 존경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스승과 관련된 흉흉한 소문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결국은 스승을 만난 김에 어렵사리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자를 정말 죽이겠다는지. 그러니까 경어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네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그러면서 이리 가까이 오게. 그리고 길을 좀 빌려주게나. 대신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어디 가서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네 하면서 다짐을 받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래 사실은 내가 죽였네. 절대 비밀일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낀 만공 스님은 나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존경하던 스승님께서 설마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이 경어 스승은 북간도로 말도 없이 또 먼 길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또 몇 년 정도 지나서 그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그 당시 산에는 산적도 꽤 있고 또 산적이 도적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고 또 그 여제를 캐는 와중에 그 어린 삼일성도 같이 죽이게 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어는 무죄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를 전해드는 만공은 다시 완전 뒤로 넘어가 주시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웬만하면 그냥 좀 넘어가려고 애는 씁니다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자리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이 저런 일을 하다니 저게 가능할까요? 듣는 순간 또 눈물을 터뜨리며 스승이 떠난 그 북쪽으로 만공은 절을 3번 올렸다고 합니다. 보통 부처님한테 3배를 올리거든요. 그 두 분의 전설과 같은 이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여기와 서산 천장암 등지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작가 최인호 님도 여기를 수시로 다녀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 안 죽였는데 내가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흉내 냈으면 안 되세요. 잘못하다가는 경을 치게 됩니다. 식구까지요. 오늘은 서해안의 구경 이 가늘도에서 멋진 풍경과 함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